무려 85%가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 88%가 다음 휴대폰으로도 아이폰을 선택하겠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여러분, 돈줄 내다 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10대, 20대 같은 경우에 정말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으면 가격이나 다른 것들 많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구매하면서 말 그대로 돈으로 혼줄 내는, 좋은 뜻으로 혼줄 내준다 해서 돈줄 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MZ세대와 관련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Z세대는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그러니까 G세대를 포함해서 줄여서 만든 용어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MZ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지면서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힘이 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힘이냐면 2020년 처음으로 전 세대 중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력이, 그러니까 돈 쓰는 규모가 전체 세대에서 1등으로 올라선 첫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뒤를 따라서 Z세대 역시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2020년 처음으로 그동안의 주력 소비 계층이었던 X세대를 뛰어넘고 가장 많은 규모의 소비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연두색이 밀레니얼 다음 세대인 Z세대를 의미하는데 2020년 중반쯤에 베이비부머 세대를 뛰어넘고 역시 X세대마저 뛰어넘으면서 밀레니얼과 함께 이 두 세대가 향후 경제 소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기업들은 이 MZ세대의 마음을 잡아야만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러지 못한다면 도태되거나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MZ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단순히 돈만 많이 쓰게 된 세대가 아니라 절대 숫자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회사 안에서 그동안에는 팀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시니어 그룹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사원 대리와 같은 주니어,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의 숫자가 소수에서 다수로 넘어온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이비부머와 X세대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2020년만 해도 벌써 밀레니얼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밀레니얼과 그 이후 세대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절대 숫자로도 다수가 되는 시대에 이제 돌입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련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역시 90년대생 온다와 같은 책이 히트를 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Z세대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주목하는 집중 시간이 고작 8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광고나 홍보물에 있어서 보다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방법이라던가 짧은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들의 특성을 노린 결과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MZ세대 보고서, 집밥 보고서와 같은 수많은 관련 분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보고서를 발행하는 한 기업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2020년 밀레니얼 세대는 사상 최초로 베이비부머 세대나 X세대를 넘어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그 지위가 향후 15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빨리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의 시대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이미 이 MZ세대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볼 한 리포트는 10년 넘게 이 10대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에 돈 쓰는지를 주식과 연결한 보고서를 매년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Taking Stock with Teens라 그래서 말 그대로 10대를 통해서 주식 발굴하기, 이런 개념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4월 말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투자 방법입니다.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관찰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유명한 투자대가 피터 린치도 항상 강조했던 말인데요. 수백 배, 수천 배 오를 수 있는 대박 종목은 결코 전문가나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그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의 투자 방법과 철학 역시도 일치합니다. 내가 모르는 종목이 수백 배, 수천 배 올라도 절대 그 수익을 같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10%, 20%만 올라도 팔기 바쁘고, 반대로 3%, 5%만 떨어져도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은 벌벌 떨면서 손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10대들은 뭘로 영상을 보는지, 관련 주식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가을과 2020년 봄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요즘 짧은 영상이 대세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긴 영상들을 다루는 넷플릭스가 아주 약진을 하고 있고,
훌루와 디즈니가 새롭게 진입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디오 절대 강자였던 유튜브의 점유율은 37%에서 31%로 낮아진 걸 알 수 있고 2등이었던 넷플릭스가 1위로 올라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뜯어보면 넷플릭스도 35%에서 33%로 점유율이 낮아졌고 유튜브도 37%에서 31%로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롭게 랭크에 오른 디즈니 플러스가 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일부 뺏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용으로 19년 가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 1위로 올라선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다음 보고서에서도 순위를 지키거나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지, 새롭게 등장한 디즈니 플러스가 점유율을 더 많이 뺏어오면서 순위를 높여갈지 꾸준히 관찰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NS입니다. 이 소셜미디어와 거의 한몸 수준인 미국 10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기존 서비스들, 그러니까 고인물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시장이고 그 기존 서비스들에 갑자기 돌을 던진 소셜미디어가 바로 중국의 틱톡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인 사용률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10대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인 스냅챗 역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틱톡이 치고 들어와서 3위 자리에 랭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이미지 검색 플랫폼이었던 핀터레스트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9년 가을에 대비해서 2020년 봄에도 전혀 줄질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지, 스냅챗 비율 증가, 트위터도 비율 증가, 페이스북도 비율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 봄에는 지난 가을보다 이 미국의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훨씬 더 열심히 자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대들이 쓴다고 해서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교롭게도 순위권에 강력하게 올라있는 페이스북과 스냅챗은 올해 하락에도 가파르게 회복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10대에게 인기가 적은 트위터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이 더딘 모습입니다. 그럼 미국 10대들은 도대체 어디서 쇼핑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존과 나이키의 선두 유지, 그리고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한 요가복 대표 기업 룰루레몬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아마존과 나이키의 경우 오히려 사용률이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유지하거나 이용률이 감소했는데 순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게 캐나다의 대표 요가복 기업인 룰루레몬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전자상거래 선두주자인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고 순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룰루레몬 역시 주가가 가파르게 회복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순수하게 일반 패션 의류만 판매하고 있는 기타 기업들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10대들은 도대체 옷과 신발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키의 초강세, 그리고 아디다스의 하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의류에서 1등인 나이키와 신발에서도 1등인 나이키, 그런데 오히려 점유율은 늘은 모습이고요. 반대로 아디다스의 경우는 19년 가을에 비해서 의류 부분에서나 신발 부분에서나 모두 점유율이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두주자인 나이키가 상대적으로 회복을 잘한 모습이고 반면에 아디다스는 지지부진한 모습, 의류 브랜드 홀리스터나 아베크롬비를 가지고 있는 아베크롬비와 반스라는 신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VF 코퍼레이션 역시 주가가 영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럼 미국 10대들은 어떤 가방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클 코스라는 브랜드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루이비통 브랜드가 점유율을 늘린 걸 알 수 있는데 마이클 코스 같은 경우는 27%에서 점유율이 25%로 낮아진 반면에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14%에서 16%로 점유율이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유율이 낮아진 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시행 이후로 핸드백에 소비한 지출 금액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 시행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도 매우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에 상장돼 있는 루이비통이라든지 구찌를 가지고 있는 캐린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유사하게 흐르고 있고 올해 손실을 거의 다 회복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마이클 코어스를 가지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라던가 코치와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이 여전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10대들이 화장품 구매는 어디서 하나 봤더니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로 화장품 편집 매장인 울타뷰티와 루이비통의 자회사인 세포라의 독과점이 이어지는 중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울타뷰티 같은 경우 점유율이 높아졌고 화장품을 모아놓은 편집샵인 울타뷰티 같은 경우 올해 시장이 급락할 때 오프라인 매장이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10대들이 열광하는 스낵, 과자류는 거의 독점적으로 펩시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콜라 시장에서는 만년 2위였던 펩시지만 스낵회사 프리토레이를 인수하는 덕분에 이 스낵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의 10대들이 점점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과자, 스낵류들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가을에 비해서 대표적인 감자칩 레이스를 먹는 비율이 10%로 급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캠벨스프나 켈로그 같은 기업들이 덩치가 큰 펩시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애플에 대한 충성도였는데요. 이 설문 대상자의 무려 85%가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점은 이들 중 약 88%가 다음 휴대폰으로도 아이폰을 선택하겠다 밝혔고, 그 비율이 설문조사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도 높아지고 다음에 또다시 아이폰을 사겠다고 희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건 이 애플에 대한 충성 고객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최소한 이 숫자만 봤을 때는 애플이 망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 포함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2011년 이후로 최저 소비를 기록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품은 비싸더라도 사는 경향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돈으로 혼쭐 내고 있는 이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른 밀레니얼과 곧 이 밀레니얼 세대를 따라서 주력 소비층으로 들어올 Z세대를 꾸준히 한번 살펴보면 어렵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도 빠르고 어떻게 보면 쉽게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 MZ세대 사이에서 어떤 브랜드나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가 떠오르는지, 도태되고 외면받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